안녕하세요 젤리뽀 여러분. 오늘은 꽃다만의 뷰티 센스 키우는 방법 5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왔어요. 첫 번째, 나만의 스타일에 내가 담고 싶은 워너비 포인트 하나 추가하기예요. 그게 뭐냐면 직업이 있잖아요. 뭐 회사를 출근한다든지 뭐 미경이 언니처럼 강사다, 그죠? 저 같은 경우는 뷰티 크리에이터다. 또 우리 쌤들은 어때요? 회사 다니는 직장 여성이잖아요. 그렇게 각자의 그 정체성, 그죠? 다 직업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에 맞게 보통 옷을 입잖아요. 효연쌤은 어떤 거 주로 입어요? 편한 스타일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쵸. 왜냐면 효연쌤은 또 직업이 특별해. 영상을 찍는 직업이니까 약간의 뭐라 그럴까? 작업하기 좋은 그런 편한 스타일. 그리고 때때로 혜경쌤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 미팅이 있다. 그럴 때는 제가 보니까 우리 혜경쌤은 뭐 바바리 코트를 입는다든지 뭐 자켓 하나를 입는다든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 나는 회사원인데 샬랄라 무슨 짧은 미니 원피스를 입어볼래. 마음만 그렇지. 약간 뭔가 민망할 것 같으면 손이 잘 안 가잖아요, 사실. 그런데 주말에는 어때요? 사실 일탈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하고 싶어요. 그쵸? 뭔가 이렇게 회사 갈 때는 못 입었던 옷을 한 번쯤 입어보고 남편과 데이트도 하고 싶고 남친과 데이트도 하고 싶잖아요. 그럴 때 평소에 내가 담고 싶은 워너비가 있어. 뽀따 언니는 정려운 이뻐하거든요.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평소에는 직장 때문에 만약에 이런 걸 입는다. 근데 주말에는 정려원 스타일의 하나 포인트 가져와서 믹스하는 거예요. 자기 스타일과. 그렇게 해보다 보면 되게 패션 센스가 늘어요. 왜 우리 은희 언니도 미경이 언니도 뽀따가 왜 타조털 막 붙인 구두 신으니까 막 미경이 언니 침 막 흘리면서 막 눈독 들여가면서 막 째려보고, 그래서 뽀따가 선물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뭐라 그랬어요? 우리 그때 연대 강당에서 저기 미경 언니는 안 어울려요, 뽀따 언니한테 어울려요 막 그랬더니 미경이 언니가 아니라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미경이 언니 그거 해줬더니 얼마나 좋아했어요. 그쵸? 그것처럼 또 은희 언니는 귀여운 스타일은 안 좋아하는 거고 단정한 스타일만 평소에 입다가 뽀따가 또 미우미우 그 털 신발 있잖아요, 낮은 거. 그것도 우연히 또 마지막에 싸게 어떻게 발견해서 은희 언니 줬거든요. 그랬더니 은희 언니가 또 막 귀엽게 걸으면서 너무 좋아했어요. 나는 원래 귀여운 거 안 어울려 하고 평생 안 입으면 늘 자기 스타일만 입게 돼. 발전이 없어요. 근데 주말에도 약간 고집하지 말고 워너비 스타일 한 가지 포인트씩 섞어서 입어보는 거는 좋은 패션 센스 기르기의 방법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계절 따라 아니면 SS, FW 이렇게 한 번씩만 잡지책, 패션 잡지책 하나씩 사기예요. 계절 따라 사면 1년에 4권이잖아요. 근데 SS, FW에 한 권씩만 사면 1년에 2권이면 되잖아요. 가격은 뭐 6,000원대, 7,000원대 정도, 그쵸? 어머, 근데 우리 언니들 보면 잡지책을 어떻게 봐요? 너무 슈르르 그림만 보잖아요. 그러면 패션 센스가 안 늘어요. 우리가 천재도 아닌데 한번 쫙 보고 그걸 어떻게 다 담아요? 제일 좋은 방법은 정독하기예요. 왜냐하면 에디터들이 그거 하나 그 달에 새로운 걸 넣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인터뷰를 하고 얼마나 많은 책을 읽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하나를 우리 영상 나가듯이 그렇게 공부해서 그 챕터를 완성하기 때문에 정독해보는 거는 엄청나게 패션 센스를 기르는데 좋은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매 눈으로 아이 쇼핑을 늘 하고 집에서 쇼핑하기. 그게 뭐냐면요, 여기저기 왜 쇼핑센터 많이 가잖아요. 자녀들하고도 가고 남편하고도 데이트할 때 들리고 왜 아울렛 이런 데도 잘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는 맨눈으로 잘 보세요. 그러면 트렌드도 익히고 요즘에 디자이너들이 어떻게 옷을 만드는지 어떤 구두가 나오는지 잘 보세요. 그런 다음에 집에 사실 옷이 꽤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정말 약간 살짝 우리 여자들은 양심에 찔리기도 해요. 너무 많아서. 근데 항상 입을 옷은 없어요. 그런데 집에서 쇼핑 한번 해보세요. 맞아, 뽀따 언니가 집에서 쇼핑하라고 했지? 이런 생각을 갖고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뭐를 하냐면 리폼과 수선,
이모는 진짜 리폼을 좋아하거든요. 전에 왜 이모 동치미 입고 나간 가디건 완전 다른 옷 만들었잖아요. 그냥 앞에 똥똥똥 이렇게 단추 달려있고 할머니 같은 가디건이에요. 긴 가디건. 근데 거의 길이를 3분의 1 정도로 뚝 잘랐어요. 그리고 안에 접어가지고 그냥 시침질 했어요. 그런 다음에 카라도 내가 다 변경을 했거든요. 앞에도 리폼을 해보는 건 너무 재밌어요. 그러면 다른 옷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수선. 나는 이거 입고 싶은데 여기가 뚱뚱해 보여. 이러는 거는 수선집에서 허리 쏙 들어가게도 한번 해보고, 길이가 어중간한 거는 잘라도 보고, 그쵸? 그리고 이모 왜 저번에 갈색, 베이지색, 캐시미어 니트인데 목이 세상 이렇게 입어도 밉고 저렇게 입어도 입고 마음에가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모가 가위로 뚝뚝뚝뚝 4cm씩 잘라서, 그럼 걔가 저절로 이렇게 뒤집어지잖아요. 너무 예뻤잖아요. 이제 마음에 드는 옷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폼과 수선을 이용하면 잘 안 입는 옷, 실증난 옷, 아니면 원단은 좋아, 버리긴 아까워, 누구 주기도 아까워, 그런 거를 리폼과 수선으로 해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 트렌디한 한 포인트 잊지 않기. 이제 리폼도 해서 입고 수선도 해서 입고 집에 있는 옷을 심플한 옷이라도 입었어요. 뭐를 새롭게 포인트를 주면 또 전체적 분위기가 업그레이드가 될까요? 액세서리. 이모가 항상 강조했잖아요. 이모는 사실 액세서리를 너무 좋아해요. 왜냐하면 액세서리가 가진 위력을 알아서 그래요. 이모가 옷가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옷을 입히고 나서 손님이 거울을 보기 전에 무조건 액세서리를 해드려요. 거울 보면 어쩌면 그 옷을 못 팔지도 몰라요. 거울을 딱 보면 여기 판이 넓어 보인다든지 뭔가 2%가 아쉽다든지 그러면 정말 지갑 열기 싫거든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2% 아쉬운 옷을 왜 돈을 주고 사요? 근데 거기다가 2%를 누가 채워요? 액세서리가 쫙 채우면 어머 2%가 아니야. 옷 자체가 시너지 딱 되면서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손님 입에서 뭐라 그래요? 이 옷 주세요 라고 안 하고 같이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와, 그 정도로 액세서리는 위력이 있어요. 거기다가 또 이모가 재빠르게 가방을 들려주고 신발도 신겨드리면 그분은 어떻게 돼요? 풀 코디네이션 다 해드린 그 채로 사시잖아요. 왜냐하면 사실 또 따로따로 사서 맞추기는 일반 소비자들은 힘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액세서리 포인트, 때로는 가방 포인트, 그 다음에 때로는 신발. 신발 중요한 건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 그쵸? 완전히 옷이 새로 태어나. 그쵸? 여러분들이 포인트 꼭 잊지 않는 방법이 뷰티 센스를 높이는 방법이에요. 마지막 5번째 뭘까요? 궁금하죠? 네. 5번째, 자신만의 고유한 향기 훈련하기예요. 말이 좀 어렵죠? 네. 나만의 향기, 쉽게 말하면 나만의 향기 훈련하기. 며칠 전에 어떤 샵을 간 거예요. 미경이 언니랑 함께. 근데 정말 놀랐어요. 왜요? 판매를 하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엄청 무서워. 거기다 놓으시면 안 돼요. 내려놓으세요. 이것도 아니야. 그 느낌 아니거든요. 그렇게 놓으시면 안 돼요. 손님한테 막 그러는 거예요. 이모가 끝까지 웃으면서 막 이렇게 대하고 왔어요. 이모가 집에 와서 생각이 많아졌어요. 사람이 저분 참 센스 있어. 저 사람 굉장히 매력적이야. 저분 너무 아름다워. 그것의 기준이 뭘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그날 그분을 대하고서는 그분이 머리 벗는지, 메이크업이 어땠는지, 얼굴 표정이 어땠는지, 신발을 멋이 신었는지 아무것도 생각 안 났어요. 뭐만 생각났어요? 그분의 존재에 대한 안타까움만 생각났어요. 왜 저렇게 사람을 대할까? 손님한테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여러분, 센스 있다, 매력 있다, 아름답다. 그거는 1, 2, 3, 4번. 아까 얘기한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요. 내면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미 예전부터 알았지만 내면의 훈련과 내면의 향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뽑다가 가슴 절절하게 깨달은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거는 평소에 훈련해야 돼요. 평소의 훈련으로 쌓여 있어야지 손님을 대할 때, 친구를 대할 때, 어떤 상대방을 대할 때, 비즈니스 할 때 그 실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 향기가
뿜뿜 풍겨지는 거예요. 뭐가 제일 훈련해야 될까요? 내면. 그렇죠. 그 중에 생각, 마음의 생각. 그걸 훈련하기 위해서 성품 일지를 쓴다든지, 누구는 감사 일지를 쓴다든지, 오프라 윈프리도요. 그쵸? 우리 훌륭한 사람들 보면 다 마음의 훈련을 하고 있잖아요. 마음의 생각의 훈련. 너무 중요해. 그 다음에 여기서 뭐가 나와요? 이게 훈련이 된 사람은 언어와 표정. 그죠? 가장 쉽게 말하면 친절한 언어, 뭐 사랑이 담긴 이런 표현 쓸 필요도 없어요. 친절만 해도 너무 고맙겠어요. 친절한 그런 언어, 그런 또 마음의 훈련이 됐기 때문에 또 친절한 표정, 그쵸? 그게 나오면 그 다음에는 어때요? 뭐가 나와요? 집중하는 힘, 상대에게. 비즈니스 할 때도 집중을 하잖아요. 그리고 친구 만나서 그 친구가 고민을 털어놓을 때, 어떤 얘기를 할 때 집중하는 힘을 보여주면 그 관계의 질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 비즈니스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져요. 근데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으면 그 집중하는 힘은 안 나와요. 그분은 전혀 손님을 존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집중하는 태도, 또 존중하는 태도, 이게 마지막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쵸? 이 세 가지가 마음의 생각의 훈련, 그 다음에 친절한 언어, 그죠? 마지막에 집중하는 태도예요. 존중하는 태도. 이게 늘 훈련이 평소에 된 사람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대할 때 어머 저분 되게 센스 있어. 저분 되게 매력적이야. 저분 되게 아름다워. 이 향기가 만나고 돌아서고 집에 와도 남는 거예요. 저는 사실 우리 젤리뽀님들에게 우리 뭐예요 슬로건? 얼굴도 마음도 예뻐지는 뽀따팁이잖아요. 이 5번째가 기본적으로 돼야지 1, 2, 3, 4가 진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정도 나이가 되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뭘 보려고 하냐면 저는 그 사람의 진가를 보려고 그래요. 참된 가치, 그리고 그걸 꼭 칭찬해 주거든요. 그랬을 때 관계의 깊이는 완전 달라지는 걸 저 스스로 늘 체험하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 젤리뽀님들도 항상 자신의 진가를 만들어가고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의 진가를 볼 줄 아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만났을 때 깊이 있는 진가로 서로 가치를 알아주고 칭찬하고 서로의 매력을 인정해주는 그런 젤리뽀님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젤리뽀님, 우리 내면이 아름다워져서 외면까지 또 아름답게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멋지고 최고의 젤리쁜 젤리뽀님 되세요.